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병원에서 산부인과, 특히 이제 부인과 전공하고 있는 권상훈 교수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강의를 맡게 해주셔서 이제 암센터에 감사드리고, 실제 제가 병원에 온 게 한 2001년도에 군생활 졸업하고 그 군대 이제 제대하고 2001년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19년 전에는 저기 대구 서문시장 옆에 대구 동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한 3년 정도는 그 산부인과 전체, 상과도 제가 진료를 좀 보고, 한 3년 정도 동안에는 저희 병원 직원들도 분할을 좀 많이 해줬던 기억이 좀 나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04년 이후부터는 부인 암 전공으로 해서 이제 부인과 종양,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하고 양성 종양들, 특히 이제 복강경,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이제 로봇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또 로봇도 좀 계속해서 진행하고, 현재 2019년도 일이 옮기고 난 이후에 뭐 저희 의료원장님도 같은 부인 종양 맡고 계신 조치임 원장님 밑에서 제가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년 정도 부인암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뭐 좀 알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이제 퇴직자 명단에 이렇게 쭉 다른 분들 퇴직하시는 거 보고 저도 몇 년 남았는지 한번 보니까 33년도에 제가 퇴직이니까 한 8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이렇게 군 생활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들어오면 보통 65세가 정년이니까 보통 한 30년, 32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전공으로. 그 중에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것 같고, 남은 한 8년 정도 지금 더더욱이 이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조금 더 연구도 하고, 수술, 진료 이런 거에 조금 더 매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하는데 또 방금 들어오신 우리 나시익은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내용은 뭐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추이를 먼저 잠깐 보시면, 오른쪽에 그 95년도하고 한 10년 뒤인 2005년도 그 사망, 그 인구 10만 명당 한 명, 몇 명이 이제 돌아가시냐, 이렇게 해서 사망률을 이렇게 하는데, 수위를 보면 95년도에도 이미가 암 환자분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자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도 인구 10만 명당 134명 정도의 이제 암 환자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2022년, 그러니까 한 거의 20년 가까이 뒤를 보면 암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61명으로 절대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22년도엔 특이하게 폐렴이 이제 한 3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당시에 다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원체 많아서 그때 아마 일시적으로 잠시 증가됐지만 그 이후에는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 작년에 2024년 1월에 남성이 86.3세, 여성이 처음으로 90세를 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작년 1월입니다. 여기 통계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 보면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 여자분들이 좀 독하게 좀 더 오래 삽니다. 되게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아프고 뭐 항상 불편하다, 많이 뭐 이렇게 병원도 자주 가시는데, 되게 이제 큰 병이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조금 더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 사시는 동안에 이 환자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을 밑에 보시면 거의 남자는 5명 중 2명, 그러니까 한 38% 정도 되고, 여자분들은 한 32%, 3명 중에 1명. 남자가 조금 높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명 중에 1명이 평생을 사시면서 암에 걸릴 확률, 물론 확률입니다만은 상당히 높죠. 3명 중에 1명이면. 그만큼 또 평균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암이라는 것은 대개 노화 현상으로 많이 보거든요. 모든 암이. 그래서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 이후에 그 생활을 하시는 게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암이 현재는 유방암입니다만, 유방암 젊은 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전 연령에 걸쳐서 다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건강 검진이나 이런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여기 보시면 방금 얘기 드렸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여성분입니다. 2021년도에 여성분의 암 발생 순위를 보면 1위가 유방암입니다. 근데 저 왼쪽을 오른쪽 보시면 2015년도에는 여자분들이 인구 10만 명당 갑상선암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최근에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방암이 제일 많아지고, 이 2위가 갑상선, 3위는 대장암. 좀 작게 보면 저희들 부인암 중에는 자궁경부암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는 처음에 2015년도에는 난소암이 더 많고 자궁체부암이 세 번째였지만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자궁체부암, 그러니까 이제 체부암이 많이 늘고 난소암이 이제 3위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인암 세 가지를 들면은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암인데,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순서대로 아직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 암이라 그래서 체부암하고 난소암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자궁경부암은 우리 이제 1990년도 기점으로 해서 경부암을 이렇게 검사하는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라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이제 자궁경부암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난소라는 건 여성분들이 가장 이제 그 해부학적인 위치는 골반 가장 깊숙한 곳에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둥글게 조금 보이는 게 자궁입니다. 자궁은 되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분들 되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동기관이라 그래서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이 자궁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까 남성하고 이 상동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자궁 유일하게 있는 거고, 이 여성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대개는 아주 태어났을 때는 아주 발달이 안 돼서 근육이 아주 작게 있다가 난소가 기능을 하는, 그렇게 난소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쪽에 자궁 옆에 양쪽은 나팔관하고 한 쌍이 존재하는데, 초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난자를 생성시키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것과 이제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여성의 신체적인 모든 걸 변화시키고, 그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자궁에 자극을 줘서 월경을 하도록 이렇게 평생 이제 초경하고 폐경될 때까지 보통 한 500번 내지 한 520번 정도의 월경을 이렇게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월경을 이제 제대로 못 끌어주면, 특히 이제 난소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자궁 내막을 자라게 하고 떨어뜨리고 자라게 하고 떨어뜨리고, 이런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못 가진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자궁 체부암이 많이 생깁니다. 자궁 내막암 특히. 그런 이제 병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 이제 오늘 얘기는 옆에 보이시는 한 쌍에 존재하는 난소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난소의 구조는 모양이 조금 길쭉합니다. 길쭉하고 양쪽 난간 끝에 있어서 혈관의 그 공급을 대동맥에서 받습니다. 대동맥에서 이렇게 내려온 대동맥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서 난소 쪽으로 이렇게 큰 혈관이 들어오고, 자궁에서도 약간 작은 이제 혈관을 공급을 받는데, 큰 혈관은 이제 대동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징적으로 사이즈는 크진 않습니다. 보통 한 3cm 정도를 정상적인 크기로 잡는데, 우리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피부는 이렇게 보면 피부 세포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만지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세포층이 이렇게 정상적인 층이 두꺼운데, 이 난소는 현미경을 보면 그 바깥 피질이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 한 개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걸 한층 상피세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포, 그 상피세포에서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걸 상피성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난소 안에 난자가 있는 생식세포, 그 생식세포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생식세포암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딴 쪽으로 전이가 잘 안 가고 좀 크기만 커지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후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피부 이외에 그 이제 난자 위에 이렇게 기질 세포들,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난소를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기질 세포에서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간질성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대개 한 5% 이내이기 때문에 오늘 대개 얘기할 거는 상피성 난소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복강 내에는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골반까지 어떤 배려가,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피성 난소암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난소의 피부에서 병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피부에서 병이 발생하면 수술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 그 자궁이 있고 보이시는 대로 왼쪽 난소의 상피에서 이 초기 병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찍어둔 겁니다. 저렇게 병이 발생하면 실제로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뭐 애매모호한 증상이 이제 복수가 좀 차고 하면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이 약간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요런 이제 난소의 피부에서 저렇게 병이 발생하면 장벽이 없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복부 전면에 언제든지 다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난소암 치료가 조금 어렵다는. 난소암은 아직도 불치병이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뭐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개 3기 이상의 환자, 그러니까 이제 병이 퍼져 있는 경우에 3기 이상으로 진단됐을 때 5년 생존율이 아직까지는 한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예후가 좀 불량한 암에 속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저렇게 피부에서 몽글몽글하게 자라는데 대표적인 병들입니다. 저렇게 해서 복수도 좀 생기고 보시면 이 왼쪽, 오른쪽 화면은 왼쪽 난소는 정상인데 오른쪽 난소에서 이렇게 커져 있는 병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아주 이건 순하게 지금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개 복벽을 타고 거의 다 이제 모래알 퍼지듯이 완전히 퍼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완전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나마 이제 다른 쪽에 전이가 없어서 복강경,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이제 다 드러내고 다시 환자분들하고 설명해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들만 이제 얘기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발생하느냐 이제 이 원인들을 쭉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가족력이 없습니다. 90% 이상은 이제 다인성 원인이다 이렇게 멀티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생 동안 살면서 그냥 산발적으로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한 70명당 1명꼴 정도로 발생하는데 이게 추이를 보면 9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생 사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모든 암이 다 똑같은 건데 저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2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난소암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한 90% 정도 이상은 앞서 얘기했던 상피성 난소암입니다. 그게 이제 착 퍼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피성 난소암이 대개 진단될 때 그 10명 중에 한 7, 8명은 전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그 계속 검진도 받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계속해서 이제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그만큼 조기 진단을 하는 게, 물론 모든 암은 1기 때 조기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암은 똑같지만 2기, 3기를 넘어가면 그만큼 이제 또 치료해도 재발률도 자꾸 높아지고 대개 이제 난소암의
3기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서 완전 관해라고 얘기해서 100% 이제 병이 몸에 없는 컨디션을 만들어 둬도 보통 2년 안에 그 4명 중에 3명이 재발합니다. 그만큼 이제 재발률이 높은 거죠. 이제 그 일반적인 이제 원인을 한번 보시면 앞서 봤듯이 이런 난소의 피부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난소 피부를 자꾸 자극을 줘서 상처를 주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 난소에서 배란이 되는 게 난소 안에 난자가 이렇게 성숙난자 자꾸 크다가 그게 툭 터져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배란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난소의 피부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나팔관에서 캐치해서 그 시기 때 잠자를 하게 되면 성교가 되면 이제 성숙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는데 그때 난소가 피부가 터졌다가 또 상처가 아물고 그럼 또 터졌다가 아물고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주면 그만큼 난소암이 발생할 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경이 빨리 오든지 아니면 폐경이 늦게 오든지 그러면 그만큼 배란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난소암의 리스크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여성, 결혼 안 하고 아니면 불임, 임신을 못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한 기간 1년과 수유하는 시기까지 생각하면 한 1년 반 정도를 난소 자체에서 배란이 안 됩니다. 억제가 돼서. 그러면 피부가 그만큼 보존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얘기하는. 미혼 여성, 불임 여성, 적게 놓는 사람들은 난소암의 리스크가 결혼했는 사람, 아기를 많이 놓은 사람에 비하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구 피임약은 피임 목적으로 약을 드시면 배란을 억제해서 임신을 차단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란이 그만큼 안 돼서 이제 난소암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가족력이 비슷한데 유방암, 그 자궁 내막암,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은 난소암의 리스크도 쭉 통계를 내보니까 높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아까 대개 90% 정도가 산발적으로 온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한 10% 정도에서는 유전적인 소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미국 그 영화 배우 있죠, 여자분. 그분이 처음에는 유방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또 난소도 절제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브라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뒤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그런 유전자적인 문제 때문에 유방암의 리스크하고 난소암의 리스크가 유방암 82%, 난소암 한 50% 이상 높아집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디베이트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브라카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런 의미로 브라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종양을 억제시키는 유전자거든요. 이 유전자가 그 정상적인 이제 돌연변이가 없으면 이 유전자 자체가 이 염기서열을 막 어지럽혀서 암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런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그 돌연변이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은 차세대 염기서열이라고 해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해서 이 염기서열을 그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쭉 확인해서 그 염기서에 어떤 빠져 있다든지 완전히 이제 밖에 있다든지 이런 돌연변이를 빨리 체크해서 그 환자의 질병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 질병이 확인되면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 표적 치료제를 빨리 적용시킬 수가 있는 두 가지 것 때문에 이런 검사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건 맞는데 보면 2012년도에 한 900건 정도 하던 이 검사 그 건수가 2015년도에는 한 거의 2,800건을 해갖고 거의 막 한 3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수술을 하는데 그건 보험도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은 이 이제 유전적인 소양이 있다고 보고 유방을 예방적으로 절제한다든지 아니면
난소 나팔관을 예방적으로 떼낸다든지. 근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이 안젤리나 졸리의 나이가 35세, 37세 정도였거든요. 너무 젊은 여성이죠. 그런 젊은 여성이 본인의 여성다운 이제 그 대개 유방이나 난소가 다 이제 여성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떨어낸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졸리가, 엄마가, 난소암으로, 이모는 유방암, 엄마는 또 난소암. 그리고 그 위에 외할머니가 아마 난소암. 이렇게 해서 40대 때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한 10년 있으면 본인도 생길 게 그냥 가족력이 너무 많으니까 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이제 수술을 결정해서 유방을 다 절제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한 2년쯤 있다가 검사하다 보니까 난소 쪽에 뭔가 혹이 있는데 암은 아니었는데 또 혹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불안해서 그것도 다 떼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30대 때 그렇게 난소를 다 떼내고 하면 이제 조기 폐경이 오거든요. 난소의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셧다운이 되니까 아직 나오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폐경기 증상을 한 10년, 15년 일찍 겪게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예방적인 이제 수술을 권유하는 나이는 대개 이제 자녀분, 가족이 패밀리가 완성되고 가족을 놓고 난 뒤에 보통 한 좀 리스크가 많으면 35세 이후에도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대개는 40대 넘은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좀 권하게 됩니다. 이제 브라카 이 검사를 하는 거는 지금 적어 놓은 거는 대개 이제 그 보험이 된다는 분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본인이 유방암과 난소암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이 40세 이전에 이제 진단이 됐다든지 아니면 양측성으로 양쪽의 유방암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상피성 난소암이나 제일 밑에 있는 난관암이나 복막암은 이 상피성 난소암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세 가지를. 그런 이제 병을 갖고 있을 때는 이 검사가 이제 그 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검사를 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환자 본인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력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유전 상담센터 개설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요즘은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보험이 안 되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유전 상담 클리닉 가서 가게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거기서 이제 혈액 검사합니다. 브라카 검사를 내놓으면 4주 정도 지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있으면 가족 상담도 하고 본인 이제 예방적인 이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외과, 브레스트 유방 보는 외과나 아니면 우리 산부인과에 와서 의논해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고 돌연변이가 없으면 그냥 그걸로 이제 종료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난소암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증상이 뭐 물론 이제 아주 큰 덩어리 무록처럼 덩어리를 형성하면 배가 불러오고 이제 그 덩어리 종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이렇게 소리 없이 작은 덩어리들이 쭉 퍼지면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장을 막는 이렇게 이제 그 변비라든지 아니면 변을 볼 때 종괴가 이제 대장을 꽉 눌리면 변을 이제 좀 그 가늘게 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약간의 클루는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주 대표적인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어떤 경우는 아주 폐경기 이후에 질출혈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어서 되게 초음파를 복부 초음파를 된다든지 아니면 CT를 찍어서 병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과 검진을 또 하러 오시게 되고 이렇게 돼서 병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유형은 검사가 없는 게 특징이고 되게 이제 정기적인 골반 진찰하고 혈액 검사 중에 많이 아실 겁니다. CA125라 그래서 그 종양 표지자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난소암하고 연계는 있지만 대개 이제 건강검진에 이 검사를 다 합니다. 그 수치가 조금만 높아지면
난소암을 시사하는 이제 병으로 알고 부인과에 막 쫓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는 이제 비특이적인 이제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임신을 해도 사실 올라가고, 골반 염증이 생겨도 올라가고, 쉽게는 충수돌기염, 그러니까 맹장염이 있어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병이 진단되고 난 이후에 재발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제 수치로는 아주 유용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암을 진단하는 쪽으로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질 초음파는 이제 저희 부인과 오면 대부분 이제 보게 되는데, 뭐 내과적으로 따지면 거의 청정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용합니다. 그래서 병적인 요소가 깊이 자궁 뒤쪽에 숨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그 비침습적으로 별로 통증도 없이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툴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게 되고, 병적인 요소가 좀 진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MMO 할 때는 CT나 MRI, PET 같은 걸 이렇게 찍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치료가 이제 어떤 영상학적인 진단이 되고, 대개는 이제 그 영상학적인 진단으로 임상적인 이제 진단은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확진된 건 아니고, 대개 이제 난소암이 그 무록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방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그냥 조직 검사를 먼저 해서 조직 검사가 확진되고 난 뒤에 병을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난소암인 경우에는 임상적인 진단이 되고 나면 이 환자를 수술로 바로 할 거냐, 아니면 너무 퍼져서 3기나 4기 이상, 그 수술로 완전 절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선행 항암화학요법이라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이제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병이라도 그 환자분의 컨디션이나 뭐 건강 상태라든지 병에 퍼져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개복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주 초기 병이라고 생각되면 앞서 봤듯이 복강경을 한번 시험적 복강경이라고 해서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이건 복강경으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냥 복강경으로 진행하고, 개복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개복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한 번에 다 절제를 못 하겠다 이러면 그 시험적 복강경은 그냥 이제 마취를 깨우고 선행 항암요법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이제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복강 안에 있는 병변, 모든 병변은 가능하면 다 절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거에는 한 1cm 미만의 병변들은 항암요법에 아주 이제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같은 예우를 이제 띈다. 그래서 이제 종양을 제거하지 못할 시에는 전부 작은 이제 종양들만 좀 남기고 제대로 큰 종양들은 다 제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요즘은 또 최근에 저거는 어쨌든 가능하면 다 드러내는 게 예후에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보이는 난소, 자궁, 그다음에 골반 안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병변들, 특히 이제 상복부 쪽으로 많이 또 올라가면 간 쪽이나 이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쪽의 병변도 부인과 닥터하고 외과 닥터까지 다 이렇게 협업해서 가능하면 다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시간은 8시간, 9시간 정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그 상복부 비장까지 다 이렇게 병변이 올라가 있던 분이라서 외과하고 같이 해서 병변 다 제거하고, 술 전 찍었던 PET-CT하고 수술 후에 한 1개월 정도 사이에 이렇게 병변을 봤을 때 병변이 완전 임상적으로 안 보이면 그만큼 예후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복했을 때 모양 잠깐 보여드리는데, 뭐 꼭 이렇게 이건 무록처럼 생겨 있는 암입니다. 이런 경우에 찌르면 사실 무록이 이제 파열되면서 이렇게 좀 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 이제 이런 종괴가 있을 때는 어쨌든 시험적 개복술이라고 해서 먼저 개복합니다. 개복해서 일단 병변 다 드러내고
밑에 있는 병은 대망이라고 해서 장을 덮고 있는 제일 큰 망인데 저쪽으로 이제 병이 진행되면은 되게 복수가 막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배가 자꾸 불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망도 같이 절제를 하고 밑에 자궁도 같이 다 절제하고 뭐 보이는 부위 작은 것들은 임파선이라 그래서 후복막으로 그러니까 복막의 바깥쪽으로 보통 임파선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암에 있어서 이제 임파선은 그냥 암이 이렇게 전이 되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많이 전이 되는데 그런 병변들까지 다 이제 확인해서 병의 병기를 설정합니다. 병이 이제 뭐 임파선으로 가 있으면 보통 상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럼 병기에 따라서 이제 재발률이라든지 이제 병이 없는 상태의 생존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병기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고 그다음에 병의 이제 조직학적인 이제 상태 이게 같은 난소암이라도 한 암의 종류가 한 거의 8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순한 놈도 있고 좀 독한 놈도 있고 너무 이제 그 조직학적인 병이 독한 놈들은 항암 치료를 해도 그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또 병이 자라는 아주 이제 그 공격적인 암도 있고 이래서 그런 암의 이제 조직학적인 종류에 따라 갖고 이제 저희들이 예후는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 치료를 하지만 근데 치료를 또 해보면 또 다 개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많아서 환자마다 전부 이제 개인화된 이렇게 상태를 봐야 된다는 게 요즘은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암요법은 이게 대개는 지금 쓰는 이제 그런 이제 인터벌이라든지 약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한 6차까지에서 9차까지 쓰고 3주 사이클로 쓰는데 요즘 연세가 좀 많더라도 그 간의 기능이라든지 콩팥의 기능이 좋고 체력적으로 잘 견디는 분도 있지만 지난 한 3주 전에 오셨던 80세 됐는 분은 처음에는 아주 컨디션이 괜찮고 해서 한번 쓰셨는데 지금 ICU가 가 있거든요. 집중치료실 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항암제 자체가 원체 이제 좀 독성이 강한 약들이니까 그런 약들을 본인이 못 견디시면 금방 이제 septicshock이라 그래서 이게 폐혈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도 완 떨어지고 뭐 어느 순간에 그냥 심장 샥이 한번 오셔갖고 지금 ICU 가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약제 반응이 좋더라도 결국은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컨드 라인으로 뭐 다른 게 없이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 치료만 하는 쪽으로 환자분 보호자하고 얘기해서 뭐 중환자를 나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냥 완치 목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증상 치료 완화요법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대부분 다 잘 견디시는 것 같고 이 항암 치료 자체가 난소암에서는 뺄 수 없는 이제 그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병이 완전히 관해가 완전히 없어진 걸 확인하더라도 그 수술만 하고 그냥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해진 항암 치료까지 하고 그게 끝나야 이제 1차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암 치료 약제들은 뭐 크게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이제 그 종류를 나누면 고식적인 항암제들을 1세대 항암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항암제들은 암세포도 죽이지만 정상 조직도 죽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빠지고 뭐 위장 점막도 다 헐고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컨디션이 나빠지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라 그래서 지금 항암제 표적 항암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브라카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하고 일반적인 고식적인 항암제 쓰고 난데 유지요법으로 쓸 수 있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올라파립이나 제줄라라고 그래서 림파자나 제줄라라고 약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 항암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난소암은 결국 치료를 해서 1차 치료가 끝나고 난 뒤에 재발 안 하도록 유지를 시키는 게 가장 이제 좀 이제 타겟이 되는데 그 유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지금 보험도 되고 해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3세대에서 면역치료제라고
면역세포를 이렇게 좀 많이 향상시켜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은 또 트렌드인데, 이런 이제 그 2세대하고 표적치료제하고 면역치료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믹스해서 임상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도 또 섞어보고 저거하고 섞어서 환자들한테 계속 임상 연구를 해서 이 반응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 중에 3명 정도가 3기 이상에서는 재발합니다. 그런데 재발하는 것도 빨리빨리 체크해서 재발이 진행돼서 막 진행되고 난 뒤에 오면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처치하고 이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보통 한 1년 사이에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최소 계속 체크를 해서 병변이 나타나는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고, 한 2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이제 재발률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간에 한 번씩 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5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보통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오시면은 한 6개월 간격으로 CT 찍고, 그러면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하고 문진해서 증상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여쭤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재발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발성 난소암은 너무 이제 복잡한 얘기라서 이거는 크게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 재발도 그 1차 치료를 하고 난 이후의 시점으로 해서 6개월이 넘어서 재발하느냐 아니면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무병 상태를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니면 한 1년이나 2년 이상 유지를 하다가 재발한 분들은 또 예후가 좋습니다. 재발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암 처치를 한 번 더 하면 거기에 또 반응이 좀 좋은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6개월 이내에 또 병이 생기면 그거는 그대로 이제 지속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끝을 내고,